한밤 뉴욕 증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특징주들과 그리고 또 전문위원 이항영 전문위원의 인사이트까지 들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핫스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AMD죠. 데이터 센터가 한 줄기 빛이었을까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전일장이 마감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1분기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했던 것도 사실인데 주가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FOMC 여파도 있었겠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40% 넘게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게 또 챗GPT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1분기 좀 부진하다고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 배경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의 부담감과 어떤 악재는 분명히 있죠. 어제 발표한 실적에서도 보면 PC 분야는 여전히 부진한 맞습니다. 예. 같거든요. 다만 상대적으로 게이밍 분야에 조금 살아나는 그런 예상보다 좋아지는 분야가 있었고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죠. 똑같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인텔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반면이에요. 그래서 리사스가 이끄는 AMD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리사스의 이미지를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줬다라는 시각이 일단 강하다라고 조금 믿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분명히 있죠. 특히 데이터 센터나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것이 리세션이 가느냐, 금리의 어떤 상승 여부, 그리고 하락 반전, 금리 기준금리 인하되면 언제 인하되냐? 앞선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아직까지 난망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한 거라고 좀 우리가 분석을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시각과 달리 지금 시장에서의 금리의 흐름을 보면 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3.4% 아래까지 가는 모습이거든요. 3.3%대로 들어가는 신념을 보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궁극적으로 작년의 최악의 국면에서는 뭔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생각보다는 일단 월가의 어떤 판단이 중요할 텐데요. 물론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는 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목표 주가를 상향한 곳이 혹시 6건이나 됐고요. 물론 하향한 것도 한 곳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은 여전히 AMD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 의견이 아직은 많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물론 또 하나가 이제 2월 20일인데 상당히 아직까지 한 3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또 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MD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FOMC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입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스냅입니다. 당신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유명한 만화의 대사죠. 스냅의 영광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봐야 될까요? 여전히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있고요. 1분기에 대해서도 또 역시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플랫폼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주 다 같이 봐야 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장에서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스냅은 분명히 미국에서도 여전히 10대에서는 2위 정도의 지금 플랫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틱톡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가 지금 스냅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그만큼 매출이 나오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번에도 좀 부진한 모습을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은 주당이 조금 생각보다 좋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숫자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투자 의견을 내린 곳이 아예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가 올린 곳도 있지만 5곳이나 내려갔기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가 꾸준히 내려가거나 아니면 투자 의견이 하향되는 곳에서는 반등을 할 수는 있죠.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국내의 기준이 되겠고요. 미국 선진국 주시장에서 그렇게 맞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애써 무시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먼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스냅은 어떤 시장에서의 1, 2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런 것이 역시 시장에서 역시 1등
아니면 최소한 2등 정도는 가야지 예.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말이 나온 김에 메타 플랫폼 좀 네네네. 잠시 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결과는 시간에 급등하면서 시간의 가격으로 보면 $180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7%, 18%가 리얼타임 시세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 $180 수준은 언제냐면 네. 작년 5월 시세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100 미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 상승을 넘어서는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이번에 실적만 보면은요. 이번에 실적 보면 다양한 거를 이제 기대와 전망 대비 어느 정도인데 이 화면은 보이시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매출도 기대 이상 나왔고요. 이익도 기대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한 건 아니고 이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보다는 좋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췄냐 안 맞춰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주가 왜 많이 오르냐에 보면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좀 더 자세한 예로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400억 달러의 자사주가 오늘 매입이 발표됐습니다. 그쵸. 엄청난 기면 자사주 매입이 하나 발표됐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회사에서 약간 자신감을 비력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1년여 동안 거의 실제로 보면 5분기 정도 매출이 큰 폭 계속 감소했고 눈높이를 계속 못 맞춰왔거든요. 회사에서 이번 현재 진행되는 분기가 일단은 매출의 어떤 하락은 마무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눈높이가 이번 분기 현재 진행되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맞춰놨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고생 끝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은 환호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관점에서 메타는 워낙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 적극적인 어떤 구조 조정을 해온 건 팩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비해서 이건 성장이 아니라 가치주로 얘기한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고 월가에서 상당히 많은 쪽에서 지금 메타 플랫폼을 긍정적인 탑뷰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마 월가의 반응도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오늘 날이 날인 만큼 반도체주 그리고 플랫폼주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하스탁은요. 풋라커입니다. 풋라커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이 뉴트럴에서 아웃퍼폼으로 그러니까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조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구조조정도 효과적으로 잘 해왔고 나이키와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안 볼 수가 없죠.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플락하면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렇게 현지에 계신 분은 모를 수가 없는 그 어떤 신발, 운동화 전용 네네. 매장이라고 보셔야 그쵸? 되겠습니다. 네. 신발도 있고 무슨 관련된 운동복도 같이 파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전용 자기네 오리지널 매장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ABC, 나이키도 있지만 우리나라 보면 ABC 마트라고 일단 네, 이해하시면 맞죠.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규모는 뭐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플라크 같은 것이 지금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투자 의견은 이제 중립에서 매수로 크레딧 스위스에 올려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부 다 외부에 나가고 일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에 대한 수요가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팩트죠.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나이키가 뭐 압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 뭐 호주 이런 때 보면 나이키의 그 어떤 브랜드 인지도는 확고하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그쵸? 하는 건데 네. 그 외에 이제 라인들이 워낙 잘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매니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브랜드를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그라고 아시잖아요. 아, 예. 네, 어그가 이제 그 데커스라는 곳에서 하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그 어그가 절대적인 매출이었는데요. 지금 내년 정도, 올해 내년 정도 되면 그 데커라는 곳에서의 전체 매출에서 1등을 자리를 누가 갖고 가냐면 호카가 받고 갑니다. 호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강남이라는 데 보면 신고 다니는 게 있고 네. 실제로 보면 그 러닝 슈즈로 상당히 핫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소위 그 MZ 세대의 학생들한테 최선호 지금 브랜드가 호카거든요. 그래서 호카라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전용 그 어떤 러닝 슈즈로 또 하나가 있는 거가 서코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코니는 울버라인 월드와이드라는 심벌을 딱 WWW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주가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 내지 52주 최고가 갖고 있것은 그만큼 신발이나 운동화, 이렇게 러닝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여러분 상상 이상은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모아서 파는 우리나라로 보면 ABC 마트,
서양에서는 풀라크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관심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용조용히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인사이트도 비슷한 내용일까요?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 섹터에 주목하라. 사실 오늘 성장주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산업재 섹터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IT를 좋아하시고 테슬라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테슬라 오늘도 한 4.몇% 올라갔습니다. 예. 하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 보도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작년 말에 이제 테슬라 모델을 생산 중지하고 연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지금 오늘 새로 발표된 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건 또 옛날 얘기가 됐고 지금 수요가 엄청 올라다 보니까 풀 캐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 모델 3, 모델 Y 라인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테슬라에 오늘 강세 요인이 있다고 하나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산업재 섹터가 왜 관심이 있고 지금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사상치 효과를 계속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한 두세 가지 요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간혹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 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을 물론 스타벅스면 스타벅스, 나이키 그런 에스테로더, 루이비통 같은 것도 소비재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이고 예. 전 세계에서 보면 소위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장 역할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비중이 미국과는 훨씬 다른 정도로 커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산업재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관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금리가 이제 고점이 분명히 임박해 있는 건 분명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도 언젠가 올해 내릴지 내년에 내릴지 모르겠지만 금리도 이미 실세 금리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오늘 보여드린 것이 기대 정책 금리 추이인데요. 딱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네. 그것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기자와의 일문일답 전후로 보더라도 후에 보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책금리 내리고 안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리에 인하는 결국은 어떤 경기의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가 미국도 미국, 우리나라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바깥에 나갔던 공장을 다시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리쇼링. 다시 갖고 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놀던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빈 땅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생산 공장이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이 돌려 그러면 와서 공장도 다져야 되고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거는 설비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산업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세 주식만 보여드리면 네. 대표적인 것이 캐터필러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다음은 이제 유나이트 렌털, 중장비 회사입니다. 유나이트 렌털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비행기를 갖고 다 수송해서 오잖아요. 그럼 비행기 수요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리에 대한 AS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타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 모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너무 한쪽에만 몰려갖고 찾아보시면 알게 모르게 요즘 개별 종목별로도 ETF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레버리지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치우치면서 어떤 매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거는 한국 주식에 집중하시고 매매는 미국 주식은 좀 투자에 집중하시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매매와 투자의 차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이항용 월가이드 함께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